안녕하세요. 네오젠에서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결 강사입니다. 2025년 1학기 기말고사 안국고 통합과학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안국고 같은 경우에 1학기에서 지금 통합과학이 조금 쉽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리 파트가 요번에 들어갔는데 계산 문제가 좀 어렵지는 않지만 논술형 두 문제의 배점이 10점으로 좀 크게 잡혔고 응용이 있어서 중간고사 대비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때 생각보다 굉장히 낮게 80점대가 1등급이었어서 2등급 갈라졌었던 좀 80점대 초중반 학생들이 좀 1등급을 노리고 열심히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학기 때보다는 좀 중간고사 때보다는 등급 컷이 좀 올랐는데 80점대 후반에서 1등급은 마무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대충 공부해도 과학은 등급을 잡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추후에는 등급 컷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무언가 변별력에 대한 조치를 더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서 또 이게 등급이 5등급제로 바뀌는 첫 해였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뭔가 이제 실험적 요소들이 있었어서 안국고가 그 등급이 좀 잘 잡히는데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이제 등급이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이 학생들이 낙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학점제에서 좀 불편을 겪을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기본 형태 공부를 좀 잘 철저히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출제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학년의 안국고 문제는 과학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는 살짝 간을 보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년에 이 지금 영상을 보시고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중간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부교재 또 학교에서 수업 때 강조하셨던 좀 내용들 그리고 실험들이 다 등장을 했습니다. 출제를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좀 차이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를 좀 해줬었습니다. 물리 파트에서 변별력을 갖추려고 하신 부분이 확실히 보이기는 했습니다. 물리 선택지의 문장이 다른 파트들보다는 좀 더 길고 계산 또 그래프 해석 또 실제로 사용되는 예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출제를 하셨습니다. 킬러 유형의 어떤 응용 문제들은 없기는 한데 기본기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이 계산도 또는 개념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시려고 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가 생명과학 파트, 8번에서 14번까지가 지구과학 파트, 그리고 15번에서 22번까지가 물리 파트 문항입니다. 2번 문항에서 니은선지의 어떤 촉진확산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제시를 하셨는데요. 통합과학에서는 이러한 어떤 용어보다는 촉진확산의 원리들을 더 잘 출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부교재의 개념 용어들을 설명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교육과정에서 좀 벗어나거나 차이가 있더라도 반드시 출제가 되거나 이제 출제되었을 때 딴지를 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좀 공부를 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에너지에서 좀 많이 나오는 함정 문제입니다. 이화작용이랑 다르게 동화작용에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반응 에너지까지 이제 함께 포함을 하고 있어서 좀 틀리도록 유도를 많이 하는 문제인데 그대로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학원에서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지 않도록 강조를 많이 해줍니다. 9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지표면의 경계로 해서 직권, 기권의 층상구조를 위아래로 모두 나타내는 문제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디귿선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인데 이제 디귿선지에서 지각이 여러 개 이제 뭐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판 자체가 암석권으로 지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각과 최상부의 멘트까지를 이제 포함하는 개념이라서 지각만의 특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틀린 문항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각도 판에 포함이 되니까 쌤 지각 이렇게 대륙지각, 해양지각 막 잘라져 있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좀 디귿선지를 포함해서
풀었었던 함정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대륙지각이랑 해양지각 이렇게 붙어있는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해양지각 위에는 바다가 있다라는 거를 분포를 하고 그리고 판 같은 경우에는 해양에서 완전히 잘려나간 쪽과 그 다음에 대륙만 가지고 있는 판과 이런 식으로도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인지를 해줘야 되는 게 바로 판의 구성 성분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지역적인 암기들까지도 응용이 될 수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물리 논술형 2번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물체의 충격량이 같을 때를 전제로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데 이때는 아예 두 물체의 충격량 상황이 다르고 그래프에서도 그래프의 넓이가 다르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풀던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랑은 전혀 다른 문제라서 학생들이 그냥 그래프만 보고 이거 어떻게 풀지? 라고 하면서 헷갈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을 연계시키는 적용 문제에 굉장히 이제 초점을 두신 문제입니다. 또 꼬리 문제가 나왔을 때 공식 그리고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좀 서술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대충 이제 객관식에서 풀어서 이렇게 찍으면서 답을 내던 학생들이 과정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이제 쓰지를 못하면 감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국고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도 이런 식의 이제 서술형 문제들이 좀 구체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통합과학에서부터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객관식 문제로 테스트를 보지만 저희가 필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서술형에 대한 어떤 연습 이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과정 어떤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니까 절대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배제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안 풀고 넘어가지 말고 좀 꼼꼼하게 쓰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 때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을 테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2학기 공부까지 끝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